네, 오늘 시장 내용도 잘 정리해보고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 시간입니다. 자,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하는 흐름을 네.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 시장의 증거, 키워드를 잘 찾아보고 다음 주를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시장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증거, 과도기라고 주셨네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까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좀 답답하고 힘드신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흘러가는 흐름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요. 이 변화하는 흐름을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키워드를 과도기로 정한 것은요. 말씀하셨듯이 과도기라는 부분들은 어떤 현상에서 어떤 현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 중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증권시장이 외국인 주도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고 거기다가 다른 종목군들까지 본다고 한다면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었죠. 그렇게 많이 갔었던 종목군들의 시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흐름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증시 주변 여건이 추석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장기간 동안 소외됐었던 철강이라든가 일부 화학이라든가 중국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틀 동안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틀 빼고 19일 동안 매도가 나왔었죠. 그랬던 외국인들이 다시 이틀 동안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반도체 일변도의 매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1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1,300원대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하 기조가 진행되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대책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가 급격하게 많이 부산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여행 관련주 그리고 철강 화학 관련주 이런 종목들 모두 중국 관련주가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매니저님께서 이번 주에 또 주도주라는 키워드를 주신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로 모시고 나서 계속해서 꼽아주시는 이 증거들을 조합해보면 앞으로의 시장도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단서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일의 단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수급 이동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일단 시장이 종목군들의 구도가 과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목군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고요. 그 전에 벌써 기관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부 많이 올랐던 섹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이 지금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증시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지금 증시 주변 여건들이 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또 11월 달 추가적으로 비컷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중국도 대대적인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국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국의 긴 연휴 국경절이 시작되면서 또 쿠폰까지 발행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도 지금 증권시장에서 상당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굉장히 호재가 많고요.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증시는 충분히 하락을 했고 바닥을 찍었고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위기가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뭐 좋지 않고 우리가 수익이 빨리 안 나니까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장세는 절대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시장의 업종별 종목군들의 등락 상황들을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 보시면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업종별 주가 등락 상황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가 가장 크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빨간색은 주가가 오른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녹색이 환할수록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 쪽은 주가가 거의 뭐 오른 게 없죠. 그만큼 이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전기전자 관련주가 주가가 부진하다는 얘기겠고 지금 이 전기전자와 더불어서 의약품 관련주는 주가가 굉장히 팔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동안 상승장을 견인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모두가 하락했다는 측면이겠고 운수장비도 팔았고요. 금융주들은 거의 뭐 오른 게 없다. 반면에 지금 끝에 보시게 되면 화학주들이 지금 이제 빨간색 종목이 많고요. 일부 유통과 그리고 섬유 관련주 일부 종목군들이 빨간색이 많죠.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등장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서서히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은 이제 그림은 이제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시가총액을 벗어나서 이제 업종별로 박스 칸을 똑같은 칸으로 해가지고 종목군들의 등락 현황들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역시 빨간불을 많이 켠 섹터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바로 지금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화학 섹터가 빨간불을 켠 종목이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그 위에 일부 섬유 의복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통신주라든가 의료 정밀, 음식료 이런 것들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태고 전기전자도 종목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주가 빨간불을 켠 종목이 거의 없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종목들의 구도가 못 올랐던 종목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화학주들과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이고요. 의복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건설기기 그리고 이제 장기간 동안 소요됐던 2차전지 여기다 섬유, 뭐 유통, 화장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지금 현재 반등에 나서고 있고 이들 종목으로 지금 매기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현상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올해 연말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또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들 종목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들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단서는 수급 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시 환경은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시장 지도를 통해서 향후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섹터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교수의 큐사인에서부터 이어져 온 먼저 수익률 탑5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순위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4위로 올라서고 있고 역시나 우리 탑5 견조한 수익률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이 조금 상승과 하락 종목이 엇갈리면서 오늘 이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이들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른 종목군들도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약간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리뷰할 종목은 오늘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S바이오메딕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이 괜찮았고요. 셀트리온은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가 별로 나지 않았던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특별하게 주가가 크게 밀릴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매도한 자금이 가지고 이제 못 올랐던 뭐 철강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건 결국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주가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폭락이 나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상당 기간 동안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은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옆으로 쉬어간다는 그런 개념 그리고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치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했다가 나중에 중장기로 재매수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주가 전반에 걸쳐서 오늘 동반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현대미포조선도 제가 이제 10만 원 정도가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고 단기간에서는 매도 그러나 10만 원 지지가 되는 선에서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조선주들이 밀렸던 부분들은 마저 미국의 이제 아까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조선 후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실적,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조선주들도 지금 당장은 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매도하는 전략이 맞겠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한 번 정도는 매도했다가 나중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지금 현재로는 나쁘지 않다.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시장의 기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오늘 삼성 SDI는 주가가 약밥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만 좀 답답하죠. 제가 이제 철강주라든가 중국 관련주가 움직일 때 2차 전지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좀 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망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2차 전지는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섹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 SDI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게 맞겠고요.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 전략을 단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직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최근에 말씀했던 종목을 중심으로도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 리뷰도 네. 대응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종목들 위주로 만나봤습니다. 자, 셀트리온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재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HD 현대미포는 사실 저희 수익률 탑5에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도도 적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볼 종목,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주시죠. 네, 동국제강 다음 주 흐름 지켜봐야 할 텐데요. 자, 어떤 이유로 꼽아주셨을까요? 자, 오늘 종목 선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오늘 동국제강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본지 참 오래됐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오늘 철강주들 중에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상당히 강했고요. 네. 포스코 홀딩주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들 중에서 금호석유화학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죠. 일단 중국 관련주들을 좀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주가가 좀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목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예요. 올랐는데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인데 현재 철강주, 화학주 이런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측면입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측면이겠고요. 네. 일단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철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본강이라든가 현강, 후판 같은 그러니까 건설 시장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철강과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판을 주로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건설 업황과 조선 업황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만 특히나 건설 업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자국의 철강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저가로 덤핑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또 그러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철강주의 실적 개선과 중국 경기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2개월 선행 PR이 여전히 퍼가 4배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철강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요. 퍼가 제로 4배, 5배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된 상태에서 업황호전이라는 재료가 부각이 되게 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기관들의 매집이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여기다가 역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그 재료는 클 겁니다. 지금은 내수 경기 쪽으로 부양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분명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 있고 수급은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동종목에 대한 매매 가격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요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8,000원 선을 주서 장기간을 거쳐서 길게 두 번째 바닥을 찍고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살짝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고요. 저런 종목 밀려도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무사할 필요 없겠다. 단기로 보시는 종목이 아니고 멀리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눌림이 나도 무사할 필요가 없겠다는 측면에서 조정시마다 물량을 잡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매수가 오늘 종가 9,050원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강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로 목표가 11,000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8,2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 해당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동국제강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저희가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에서 뵙게 되는데 네. 그 전에 매니저님 만나고 싶다면 저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이제 요즘 무료 방송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무료 방송을 장 끝나고 3시 50분 정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만 일단 오늘은 제가 안 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시면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시장에 큰 변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에 끼치기 때문에 무료 방송 많이 참고하셔서 지금 이 시장 위험한 게 아니라 기회를 잡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탐정 미스터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